일단은 수업과 관련돼서는 항상 내 포지션이네. 스탠스. 내가 취하는 스탠스는 항상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뭘 하고? 영상으로 먼저 비어있는 걸 채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영상으로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붙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너 나와. 너 이때 나와. 너 이날 나와. 너 요날 나와. 뭐 이런 거를 해서 보충을 좀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분히 집에서 좀 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면 끝나는 거고, 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거고, 이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아까 지금 질문 받고 개념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활용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고 푼 다음에 숙제를 좀 많이 내드릴 겁니다. 많이라고 해봤자 그냥 실전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혹시 프린트 딱 2개 다 줬니? 큰 덩어리도 줬니? 한 장짜리 말고, 그거 말고, 안 받았니 혹시?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좋지 않아? 그죠? 이게 아마 뒷부분까지 다 되어 있을 텐데. 그죠? 이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서 이거 남은 거를 숙제로 드리고 저 B1도 숙제로 드릴 겁니다. 숙제는 이렇게만 진행할 거예요. 그럼 일본 가셔서 영상 보셔도 되고요. 목요일 날 제가 한 2시 전까지는 올리잖아요, 낮에. 기존 시간으로 따졌을 때 링크 보내드리는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일단은 질문 좀 받고 넘어갈까요? 질문해 주세요. 58-1번. 58-1번이요. 왜지? 일단 지금 하나씩 받고 바로 진행할게요. 58-1번 같은 경우는 A-B 곱하기 A-B 더하기 1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식 맞나요? 지금 보자마자 저걸 싹 다 전개를 하면은 묶을 수 있을까? 난 있어. 너넨 가능해?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뭘 하면 돼? 공통부분 보여? 공통부분 보여? 공통부분 얘를 치환하죠. 그럼 이 식을 치환하시면 A 곱하기 A 더하기 1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고, 이 식을 한번 잠깐 풀어서, 포장을 다 풀면 안 돼. 포장을 쉽게 하기 위해서 중간 포장을 한번 거쳐가는 거야. 이걸 싹 다 풀어버리면 곤란하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A 더하기 2와 A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 원래대로 돌려 놓으라고 했죠. 어디서 실수하셨나요? 여기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다 같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너 그냥 A제곱 더하기 1도 마이너스 2 해가지고 A제곱, 그죠? 너 이거 그냥 되게 요 분배 요거 하나만 했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라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계산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한 거죠. 분배는 꼭 반드시 몽땅 다 곱해줘야 된다. 네, 다음. 57-2. 지금 57-2번의 문제를 보시면 4 곱하기
x-3y의 제곱 빼기 25 곱하기 x 플러스 3y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환을 할 필요 안 하고 그냥 싹 다 전개를 해도 되긴 하거든.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거 치환 안 하고 전개해도 니네가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싹 다 전개하고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하는 작업이죠? 편하게 식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치? 그렇다면 결국엔 지금 얘네 둘은 같은 식이 아니잖아. 그러면 근데 얘를 좀 더 간단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뭘 해? 두 개로 치환해. 치환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치환을 두 번 하는 거야. 누구를? x-3y라고 하는 애만, 그 다음 x 플러스 3y라고 하는 애를 따로따로 치환하는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는 치환을 안 하고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처음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그럼 여기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되는 거 보이니? 그러면 2a 더하기 5b 곱하기 2a 마이너스 5b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뭘 하라고? 더하기 5 곱하기 x 플러스 3y 2 곱하기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3y 이렇게 해서 마지막 중괄호를 소괄호로 바꿔주면서 안에 있는 괄호 싹 다 풀어 정리하시면 됩니다. 치환을 한 번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버리세요. 치환은 10번 해도 돼요. 치환한 애를 또 치환해도 돼. 실제로 나중에는 치환한,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치환을 했다, 두 번에 걸쳐서 풀어주는 것도 나와요. 고등학교 때. 지금 연애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치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치환이라는 걸 왜 하고, 뭐 때문에 알려준 거야? 공통 부분을 치환한다라고 하는 그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왜 그걸 해야 하지?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보려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째로 볼 순 없나? 사실은 가능해. 내가 전에 얘기했죠. 연습량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덩어리를 하나의 항으로 취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냥 바로 저는 2x-6y와 플러스 5x 더하기 15y 난 이렇게 할 거예요. 2x-6y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y 해서 딱 여기까지만 해서 그냥 바로 정리하고 끝날 거거든요. 7x 플러스 9y 곱하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1y 해서 마이너스 3으로 꺼내준 7x 플러스 9y 곱하기 x 플러스 7y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합차하고 분배까지 여기서 분배하는 과정까지를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너네도 연습량이 충분히 된다면. 전에 얘기했죠. 인수분해, 곱셈 공식은 정말 뭐 하면 돼? 무식하게 연습하면 돼. 어느 순간 보여.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구구단 외울 때도 옆에 있는 애는 한 세 번 쓱 하더니 쫙쫙쫙 외우는 애들 있으면 또 어떤 애들은 또 한 10번, 20번 봐도 안 보는 애들, 안 되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도 결국엔 어떻게 지금 다 구구단 하고 있죠. 그럼 뭐 하면 돼? 안 되면 그냥 10번, 20번 하면 돼. 본인만의 속도대로 본인이 연습해서 그걸 하기만 하면 됩니다. 끝. 또 62번 유형이 조금 헷갈려요. 이거 전에 얘기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62-1번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를 딱 보자마자 뒤에 있는 애가 x랑 상관 있냐?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묶으면 상관이 있을까? 끝.
이런 식으로 봐요. 볼 때는. 지금 가운데 앞에 있는 두 개를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두 개를 보고서 얘네는 여기에만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묶어보면 어떨까를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겠죠? 그럼 지금 계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차 쓰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때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앞에 거 뒤에 거 나누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곱해서 2y가 되도록 마이너스 x 플러스 y, x 플러스 y, x 사라지면서 2y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그 수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했고 너네들한테는 굳이 지금 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는 뭐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62-2번 같은 경우는 어때? 뭐가 보여? A하고 B하고 C라는 문자가 있는데 62-2번에 A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9B제곱에 마이너스 36C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보이면 자, 누굴 보라고? 혼합되어 있는 애를 봐봐. AB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끊어서 정리가 가능할까? 요 놈을 보고서 여기까지면 정리가 가능한가? 네. 3 플러스 1, 3 빼기 1. 제가 얘기했죠? 3 빼기 1이냐, 1 빼기 3이냐를 풀어보시면 된다. 지금 요 애는 1 빼기 3 형태, 얘는 3 빼기 1 형태. 그래서 이 두 개 다 결국엔 뭐로 정리가 된다?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정리가 돼서 합차꼴 쓸 거다. 또 다른 거? 또 도와줄 거 있나? 14번 유형도 이거나 64번이요? 그쵸? 63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때? 만약에 63번이라고 하는 애는 그럼 63-1번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봐. xy 마이너스 y 플러스 2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에서 xy를 먼저 봐봐. xy를 요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묶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있어? 없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 얘네들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뭐라고? 2 플러스 2. 그래서 여기도 y로 묶어서 x 빼기 1 더하기 2로 묶어서 x 빼기 1 정의하면 x 빼기 1 곱하기 y 더하기 2로 정리가 된다고요. 얘도 사실은 원칙상으로 따지면 뭘 할 수 있냐면 중학교 과정 말고 고등학교 때 내가 했던 그 고등학교 과정인데 심화 과정일 때 이런 걸 써 참고만 해 라고 했던 그 방법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한 문자를 골라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정리가 되거든? 그치? 그러면 얘네도 똑같은 표현을 가능할까? 아까 내가 했던 그 말 그대로 한번 똑같이 생각해봐. 지금 심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봐봐. 참 헷갈리면 x, y 둘 다 2차? 그럼 뭐 하라고?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 그럼 지금 얘는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지? 그러고 나면 내가 두 번째로 뭐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각각 따로따로 나누어서 그 항끼리만 인수분해 하고 고민해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x제곱과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라고 하나 2차항 1차항 없고 상수항으로 봤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액션은 사실 뭐였다고? 끼리끼리 따로따로 인수분해를 먼저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y-1의 제곱이라고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곱셈 공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않을까? 그럼 얘는 사실은 A로 정리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안 될 건 없다고. 봐봐. 예를 들어 얘도 만약에 나 모르겠어. 그게 맞는 키, 그러니까 수학에서 얘기하는 맞는 키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모든 거에 다 넣어도 뭘 넣기만 해도 다 답이 될 수 있는 애. 대표적으로 근해 공식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인수분해라던가 이런 것들도 완벽한 루틴이 있어요. 근데 인수분해 공식, 그러니까 근해 공식이라는 거를 봐서 알겠지만 뭐죠? 복잡하잖아. 그냥 인수분해해서 구하는 것보다 근해 공식 쓰는 게 훨씬 더 숫자가 더럽거든요. 마찬가지로 규칙에 맞춰서 쓰는 게 사실은 더 지저분해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그때그때 케이스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게 확실히 깔끔하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기억해야 될 양이나 연습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지긴 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얘를 내림차순 정리했다 6BA라고 놓고 그다음 더하기 9B제곱 마이너스 36C제곱이라고 놨다면 이렇게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보고 여기서만 따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럼 9로 놓고 B 플러스 3, 2C 곱하기 B 마이너스 2C 라고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6b라는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는 3 곱하기 b 더하기 2c와 3 곱하기 b 마이너스 2c에 대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합이 마이너스 6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AA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복잡한 식의 계산에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계산한다. 내림차순 정리 후 각각의 항에 맞춰서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그 공식에 맞춰서 풀어준다 라고 하는 그 형태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는 있어요. 모르겠으면 그걸 써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풀면 훨씬 간단하게 풀리는 걸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특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는 그 특이 케이스 걸 적용하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 하지만 범용적인 거를 사용하면 복잡하더라도 풀리긴 풀린다. 그럼 이거랑 또 마찬가지인 게 그럼 뭘까? 괄호를 전개할 때 공식이 필요해? 필요 없다니까? 원래 뭘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개를 하기 위해서 분배 법칙을 한다. 그리고 모든 항에 다 곱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그럼 그 모든 항에 다 곱해준다라고 하는 것만 실수 없이 진행을 하면 굳이 곱셈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그걸 무사히 전개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공식을 외워? 그게 빠르고 편하니까. 그지? 그럼 그게 특이 케이스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없나요? 아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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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이거 할 때마다 화가 나는데 어떡하지?
건조하니? 우리 교실 건조하니? 얼마나 빠르게 마를까? 좀 빨리 말랐으면 좋겠는데. 자, 계속. 오늘 수업 내내 꽁시렁거릴 예정이지만, 아까도 꽁시렁거렸지만, 전 젖은 걸레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68페이지 해서 오늘 지금 쉬는 시간 전까지 일단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를 계산할 때에 누가 봐도 그냥 무식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만 머리를 쓰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건데요. 그거 말고 그 수에다가 적용시키는 거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계값 구하기요. 시계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게? 예를 들어 어떠한 주어진 값이 있어. 주어진 값이 있어. 그 다음에 구하는 그 주어진 식이 있고 얘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되게?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대입이 아니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요. 정리합니다. 그 간단하게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게 어떤 애들은 묶어서 즉 인수분해를 했을 때 간단해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오히려 괄호를 풀었을 때 간단해지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간단하게라고 하는 게 이 값을 넣어서 정리를 하면 개 고생을 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빡 하고 들면 절대 먼저 대입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건요. 주어진 값을 정리하세요. 또는 변형이라고 합니다. 변형하는 문제는 중학교 과정에서 거의 안 나와요. 변형하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로 나옵니다. 2차 방정식 이후에. 아니야.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을 배운 이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심화 과정에서 좀 많이 풀 때 가끔 나오기는 해요. 변형은 거의 안 나오고 주어진 시계값을 정리하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유리화 같은 거 조금 간단하게 봐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먼저 대입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해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서 대입한 다음에 시계값을 찾으면 돼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나 어떤 다음 무슨 값에 요게 있을 때 이 시계값에 대하여 이 시계값이 얼마인가? 라는 문제들이 나온다면 고민할 게 없어요. 뭐부터 하라고? 식 정리, 그 다음 주어진 거 정리, 그 다음 정리해서 대입. 그래서 결과 구하시면 됩니다. 23-1번 한번 예제 확인해 볼까요? (18 곱하기 25랑) 18 곱하기 23을 뺀대요. 그럼 누가 봐도 여기서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워? 사칙연산의 혼합계산은 제일 먼저 뭐부터? 곱하기 나누기 먼저, 더하기 빼기 나중에를 먼저 해. 그지? 그러면 곱하기 먼저 하는 정신 나간 짓을 하지 말고 25 빼기 23 하시면 인수분해를 이용하시면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36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에서도 56 곱하기 93 벌써 싫어. 더하기 56 곱하기 81 얘도 싫어. 빼기 56 곱하기 74 뭐 하라고?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56으로 묶어보시면 93 더하기 81 빼기 74 얼마죠? 56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5600 이렇게 굳이 하나하나 구하지 않고도 풀이가 가능하죠. 근데 가끔 잘 안 보이거나 숫자로 계산했을 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뭘 해도 되냐면 너네들은 숫자를 계산하는 걸 쉬워해? 문자를 계산하는 걸 쉬워해? 초등학교 때까지 혹은 중학교 1학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까지는 니네 수의 계산이 편해? 시계 계산이 편해? 라고 하면은 99% 뭐라고 대답할까? 수의 계산이 편해요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지금 중학교 1학년을 지나 2학년 과정을 지나 3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니네 수의 계산이 편해? 시계 계산이 편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시계 계산이 압도적으로 편하다고 얘기해요. 문자가 훨씬 편하지.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땡이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숫자가 뭔가 잘 안 보일 것처럼 생겼다라고 하면 숫자를 문자로 뭐 하면 돼요? 치워내면 돼요. 얘도 숫자도 복잡하다라고 판단했으면 치워내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 어때? 55에 제곱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55 더하기 5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보이면 다행이야. 보이면 다행이지. 뭐가? 여기 이 식이 최종적으로 55-5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게 보이면 다행인데 보통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단순한 숫자고요. 여기서 복잡해지면 가끔 못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뭐 하면 돼? 여러 번 나온 애들을 바꿔. 그럼 또 여러 번 나온 애들을 바꿔. 우리가 A가 뭔지 B가 뭔지만 알면 그지? 치환을 누굴 하더라도 A-B의 제곱인 거 확인 가능하고 얘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55-5의 제곱이니까 50의 제곱 즉 250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치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마세요. 뭐 불편감을 느끼지 마시고 많이 해보셔도 됩니다. 그럼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계산할 수 있으면 하면 돼. 루트 25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 뭐가 보여? 끝에서부터 봐. 뭐가 보여? 제곱 빼기 제곱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합차 쓸 수 있어. 25 플러스 15 곱하기 25 마이너스 15 계산하면은 이거 얼마지? 이거 루트 400 나와서 이거 20 되거든? 근데 625 마이너스 225라서 400 선생님 전 이게 편한데 굳이 치환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 그럼 선생님 전 이것도 어려운데 치환해도 되나요? 해도 돼. 그치? 한 가지 정해진 루틴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2번. 지금 x라는 값이 23이라고 할 때 x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49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여라. 뭐부터 하라고요? 정리부터. 얘는 뭘 정리하는 게 좀 더 쉬워 보일까? 인수분해를 하면 되게 이뻐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지? 인수분해를 해서 굉장히 이쁜 식을 만든 다음에 식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대입하여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2번은 어때? x라고 하는 값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y라고 하는 값이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일 때 지금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이라고 돼 있는 애. 이거 그냥 대입해도 풀려. 근데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뭐가 보여? 되게 이뻐질 수 있는 식이 보여. 그럼 이렇게 이뻐진 식에다가 x 따로 y 따로 대입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x-y를 구해버려. x-y는 얼마? 마이너스 2루트 2. 요렇게 우리가 필요한 덩어리를 찾아서 째로 대입을 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치? 3번도 마찬가지야. 3번도 어떻게 해? 여기다 써야겠다. 3번도 어떻게 해? 지금 x라고 하는 값이 100분의 99고 y라고 하는 값이 100분의 1일 때 뭘 하고 싶냐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값을 구해보래. 뭐부터 하라고? 얘는 제곱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더 해보면 좀 더 간단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리고 여기다가 따로 대입하지 말라고. 합이 얼만데? 1인데. 곱이, 차가 얼만데? 100분의 98인데. 그래서 답이 얼만데? 50분의 49인데. 이런 식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들 바로바로 정리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정리되나요? 이씨. 그럼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23-1번. 자, 문제에서 2 곱하기 4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일단 먼저 뭘 쓸 수 있나요? 2로 묶으면서 자 0번 46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으로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하나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저는 합차로 고민을 해 볼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4200 나오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에서 곱셈 공식, 어떤 걸, 인수분해 공식, 어떤 걸 이용했다? 이게 몇 번째?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몇 번? 1번. 얘가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몇 번? 3번. 그래서 1번과 3번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풀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23-2번. 여기까지 지워야 되는구나. 예제 23-2번. 23-2번에 a라고 하는 값이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이고요. b라고 하는 값이 루트 3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할 때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부터 해야 된다? 뒤에 있는 식을 먼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마이너스 b제곱을 정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나요?
알파벳 순서대로 좀 이렇게 내림차순, 그러니까 저희 문자에 대해서 좀 정리해 줄게요. 상수항을 뒤로 빼서. 그럼 a-b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랑 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를 여기서 구하려고 보니까 별로 이쁘지가 않네요. 그래서 a에다가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 a라는 애가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1일 때 유리화를 하기 위해 분자와 분모에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고?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나오는 값은 얼마? 제곱 빼기 제곱 3 빼기 1이니까 2분의 루트 3 더하기 1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b라는 값도 똑같이 정리해주면 얘는 2분의 루트 3 빼기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구하라고? 대입하기 전에 더한 게 얼마고? 더하면 루트 3이 나오고, 뺀 게 얼마라서 빼보면 1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대입을 해서 구하시면 되겠다. 루트 3 플러스 1이고요. 곱하기 1 더하기 1이라서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답은 보기 중에 있을 겁니다. 대입을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괄호 푸는 것도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시계값을 구할 때는. 왜? 약분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해서 식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인수분해 기본에 대한 활용까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유제를 풀어보시고 뒤에 남는 시간 동안 뭘 할 거냐면 B1 다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저 프린트 풀다가 집에 가실 거고요. 그거 남은 게 숙제예요. 그럼 굉장히 가벼운 숙제가 되겠죠? 저는 명목상으로 숙제는 프린트입니다. 프린트가 방학 숙제로 프린트가 추가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프린트를 여기서 풀다 갈 거예요. 결석하시는 분들은 아쉬운 거고요. 그 프린트는 저번 시간에 다 받았으니까 그거 다 채워오는 걸로 하면 되겠죠. 합리적이죠?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유제 채워주세요.